안녕하세요. 음악쌤 미애입니다. 자, 오늘은요, 핵심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이해중심 교육과정, 백워드 중심 교육 설계가 전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한 2년 전에 이제 학교를 옮기면서 이 핵심 질문, 뭐 이해중심 교육과정, 뭐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음악과에서 이렇게 핵심 질문에 대해서 적어라라고 했었을 때 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배운 것도 없고 공부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참 막막하였고 음악과는 아무래도 좀 기능적인 성격이 강한 교과목인데 이 교과목에서 어떻게 내가 핵심 질문을 추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고민들을 또한 많은 음악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핵심 질문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많고 틀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제가 제가 이해한 것들 혹은 책을 통해서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음, 네, 바로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핵심 질문, 학생에게 이해의 문 열어주기라는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에서 저희 음악과 또는 뭐 핵심 질문에 대해서 조금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네, 감이 조금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예술 과목의 핵심 질문의 첫 번째 그 장에 보시면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만 좀 가지고 보실게요. 예술 작품은 문화나 사회에 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무엇이 창의적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술가는 관객에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 있는가? 관객은 예술가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심사숙고한 비평과 그렇지 않은 비평의 차이는 무엇인가?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면 무엇이 완벽한 연습을 만드는가? 네, 이런 게 예술 과목에서의 핵심 질문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신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7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방형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내가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딱 던졌을 때 학생들이 뭐는 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최종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개방형이기 때문에 각자의 사람에 따라서 다른 말이, 다른 대답이 들려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사고 촉발, 지적 몰입입니다. 핵심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을 듣는 학생으로 하여금 사고가 촉발되게 되고요. 지적으로, 궁금한데, 알아볼까? 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몰입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1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대답으로 말하기가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핵심 질문에 대해서 토론이 일어날 수도 있고 논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차원적인 사고입니다. 핵심 질문을 듣고 학생들은 분석을 하거나 추론을 하거나 평가, 예측과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른 분야까지 적용합니다. 중요하고 다른 분야까지 적용하는 그러한 가능한 생각을 유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핵심 질문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부가적인 질문입니다. 추가적인 탐구 활동을 촉발하므로 핵심 질문을 하나 들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이건 무엇일까? 라고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네, 핵심 질문에 부가적인 질문들이 붙게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정당한 근거와 지지입니다.
핵심 질문을 통해서 단지 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그의 정당한 근거와 지지가 요구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되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질문이 되풀이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앞부분에 동기유발을 합니다. 동기유발을 할 때 그 한 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에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학습에 궁금함이나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동기유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은 단순히 그 한 시간에 의한 어떤 궁금증, 한 시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그 프로젝트를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내에서 만약에 내가 프로젝트를 한 10차시를 한다고 하면 10차시 내에 계속해서 이 핵심 질문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지를 찾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핵심 질문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기를 연주하는 것, 그냥 우리가 만약에 기타 연주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통 그 앞부분의 동기 유발은 어떤 걸 많이 하죠? 유튜브에 아주 연주를 잘하는 기타 연주자들이 나와서 막 기타를 막 연주를 합니다. 야, 멋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렇게 멋있는 기타 연주자처럼 우리도 한번 멋진 기타 연주자가 한번 되어봅시다. 이렇게, 예. 기타를 뭐 C 코드, D 코드를 어떻게 잡으면 잘 연주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음악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타를 연주한다는 거는 음악을 표현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네, 이런 질문. 그래서 그런 질문은 계속해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단위의 시간 동안 뭐 악기 연주 수업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좋은 음악이란 무엇일까? 기타 연주하는 거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 활동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질문은요, 정리를 좀 해보면 수업에 한 번, 수업만으로 최종 답을 얻어내거나 하나의 짧은 문장, 뭐는 뭐다 라는 짧은 문장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학생들로 하여금 탐구의 촉진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려 깊은 학생 질문을 포함한 많은 질문을 촉발시키는 거죠.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뭐다 이게 아니고 무엇일까 이것일까 그럴까 이렇게 해서 계속 퀘스천 마크를 계속해서 남기는 것이 바로 핵심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핵심 질문에서 핵심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중요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 것,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핵심이고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학문 내의 중액적인 탐구를 반영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음악의 어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야 할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뭐 5는표, 4분음표, 8분음표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이고 그런 것이 바로 어떤 중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걸 알아야지 다른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 이해를 위한 필수 요소. 그러니까 개인이 그 학습할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핵심이고요. 또 학교 교육에서 학생이 핵심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핵심 질문은 어떻게 보면 되게 둥실해하고 좀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 그렇지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핵심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꼭 가르쳐야 되고 이것을 가르치면 다른 것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한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핵심 질문은 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라는 단어로 질문이 많이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왜 중요할까? 어떻게 연주할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질문도 딱 말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딱 몸짓 이렇게 거려지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핵심 질문을 만듭니다. 자, 그렇지만 밑에 제가 노란 줄로 표시해놨는데 개방적 사고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이해하시죠? 그러나 뭐 무엇이, 누가, 언젠가 뭐 이런 거 있죠. 무엇이 그럴까? 그러면 무엇이 그렇다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군가, 누가 그럴까? 누가 그렇다. 뭐 언젠가, 언제다.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데 이 무엇이, 누가, 언젠가가 늘 단답형을 유추하지는 않는다고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누가, 언젠가가 조금 뉘앙스적으로는 좀 개방형보다는 단답형의 그 질문에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네. 쉽게 말하면 그냥 보통 우리는 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구성하면 제일 무난하고요. 무엇이 언제, 언젠가라는 것들은 조금 덜 사용하면 좋긴 좋은데 이거 사용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사용해서라도 충분히 핵심 질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뭐지? 뭐지? 이러면서 계속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이 문장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중간에 하나 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약간 뭐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문장을 읽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탐구는 처음에는 헷갈리고 명확하지 않으며 단편적인 것들을 깨닫고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뭐 명확하지 않고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탐구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성공적인 탐구를 하시는 과정이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깨닫고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질문은요. 다시 한번 좀 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사고를 깨우거나 각성시키고 자극하지 않는다면 핵심적인 것이 아니다. 네. 반대로 핵심 질문은 사고를 일으켜야 되는 거죠. 각성시켜야 되는 거죠. 어떤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궁금한데?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고 학생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다 광범위하고 전이 가능한 생각과 성취 기준의 절차를 가르친다. 그래서 뭔가 본인 범위가 좀 넓어야 되고요. 그 배운 핵심 질문을 가지고 다른 지식과도 연결이 되고요. 물론 이것의 바탕은 성취 기준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사를 위한 집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학습자가 새로이 접하는 정보의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방향을 찾으려 할 때 신호등이나 시금석이 되어준다. 네. 이거는 무슨 말로 이해했냐면 핵심 질문을 잘 만들면 그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우리 애들 어떻게 배우고 있지? 나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지? 이 수업의 방향은 무엇이지? 라고 어느 순간 딱 생각해 봤을 때, 잘 모르겠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될지 이렇게 모를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그 하는 행위에 몰입해서. 그럴 때 이 핵심 질문을 딱 보면서 내가 정말 이 수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목적성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면 신호등이 되어주고요. 시금석이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핵심 질문을 이렇게 하나 칠판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그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그 핵심 질문을 수업하기 전에 한번 보는 거죠. 음악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음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지금 음악 이론 같은 거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기타 수업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타를 잘 연주한다는 건데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좋은 음악이라서 어떤 음악일까? 이런 질문을 칠판에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의 방향성이 좀 설정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 학생으로 하여금 차별화된 그들의 학습 능력을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건 뭐냐면요. 질문을 너무 단답형으로 딱딱딱 끊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학생들마다 차등이 좀 있습니다. 맞죠? 학생들마다 개인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위에 등수부터 아래 등수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떤 딱 단답형을 제시하면 어떤 그 단편적인 질문을 하면 위에 있는 학생들은 대답을 할 수 있고 밑에 있는 학생들은 대답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개별화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각각 학생에 맞게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 그냥 그렇게 딱 떨어지는 질문을 하면 밑에 있는 학생들, 배움이 느린 학생들은 자기 자신이 뭐랄까요? 존중받았다? 선생님이 나를 배려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핵심 질문은 어떤 좀 더 질문적인 내용이 좀 포괄적이고 가치지향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고 중핵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학생들이 각자 그들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이해하는 것들, 대답하는 것들이 달라지지만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이 차별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들의 학습 능력을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이해한 대로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네. 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심 질문을 통해서 교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막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을 통해서 질문 하나로 학생들의 사고를 막 이렇게 일으켜서 수업에 배움에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핵심 질문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두 가지로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이해로부터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육과정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성취 기준이 있죠. 성취 기준을 보시고 우리가 꼭 가르쳐야 할 핵심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 핵심 질문이 저도 처음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뭐 참고할 것이 없나라고 막 생각했고 책도 찾아보고 연수도 들어보고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직접 이 이해중심 교육과정의 대가들 선생님들을 막 경기도에서 대구로 모셔서 연수도 듣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도 저는 배우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 핵심 질문 만들기는 연습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많이 써봐야 되고,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고민하고, 만들어 봐야 하는 것이 네,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네 가지의 단계로 핵심 질문의 실행을 위한 네 가지 단계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질문을 만들었다면 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지 이제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탐구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질문을 소개하라. 학생들에게 질문을 소개합니다. 학생과 현재의 단원, 배우는 단원과 교과 내용을 연관시켜서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면서 질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딱 하면 학생들이 반응이 있겠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다양한 반응을 끌어내고 이들 반응에 질문을 또한 던져보는 겁니다. 자, 내가 던졌어요. 그럼 애들이 뭐 이렇게 대답을 오겠죠. 그러면 그래? 그러면 어떨까? 다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예. 불완전한 대답이 최대한 폭넓게, 다양하게 음악이는 무엇일까?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럼 애들 막 다양하게 대답이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폭넓은 대답을 유도해서 학생들에게 이끌어 수업에, 탐구에,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을 또 한번 딱 던져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듣기 좋은 음악만 음악일까? 이런 식으로. 네, 새롭지 않나요? 네,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탐구하라는 겁니다. 질문에 새로운 글이나 자료, 현상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의도적이고 탐구 활동을 확장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세 번째에서는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 그를 바탕으로 이제까지 발견한 내용, 새롭게 얻은 통찰력, 아직은 남아있는 그 찝찝한 그런 질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잠정적인 이해를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조금 더 정리해주고 일반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이 네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수업에 실행을 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술 과목, 특히 음악에서 핵심 질문은 어떤 예시가 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약에 그 단원이 프로젝트 내용이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예술가는 누구인가? 누구도 예술가가 될 수 있는가? 왜 사람들은 예술을 창작하는가? 예술가는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는가? 감정이나 기분은 어떻게 음악적으로 전달되는가? 시각적인 경우는, 동작을 이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예술 형태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 독특하게 전달되는가? 나는 어떠한 유형의 예술가인가? 나는 어떠한 유형의 예술가가 될 수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다른 예술가의 작품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나의 작품을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하고 있는가? 나의 작품을 나를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런 예시 질문들이 있었고요. 요즘 이제 음악과 비평이라는 우리 교과도 있는 것처럼 음악을 해석하고 또 감상하고 거기에 대해 평하는 비평하는 수업일 경우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술 작품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가? 예술의 의미는 누가 결정하는가? 예술은 메시지를 갖는가? 예술은 메시지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의 그림은 1000개의 단어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위대한 예술을 만드는가? 나는 이 음악을, 이 그림을, 이 연극을 좋아하는가? 이 매체는 메시지인가? 일부 매체는 다른 매체보다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을 더 잘 전달하는가? 그다음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의 예술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음악의 생활화 이런 단어나서 이런 질문들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술 작품은 우리에게 사회에 대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예술은 시대와 장소, 생각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예술은 어떻게 문화를 형성하고 반영하는가? 예술가는 청중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가? 사회에 대하여는 어떠한가? 우리는 예술적 표현을 검열해야 하는가? 기술의 변화는 어떤 방식으로 예술적 표현에 영향을 끼쳐왔는가? 다른 시대의 예술은 유사한 주제를 어떻게 탐구하고 표현하는가? 네, 이런 것이 음악과 사회 영역에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질문, 음악가에서 할 수 있는 핵심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간을 하나 추천을 드립니다. 이해중심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제가 이해중심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실제 수업을 실행함. 그리고 그때의 교육 방법은 블렌디드 러닝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온오프라인, 학교의 학생들이 다 등교를 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학생들과 함께 에듀테크를 어떻게 활용해서 블렌디드 러닝을 실천했는가 그런 예시들 그리고 AI 활용과 또 다양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해서 실제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1년간 지난 2021년이었네요. 네, 작년이 벌써 21년이고 오늘가 22년이니까요. 네, 21년의 음악 수업의 이야기를 책으로 냈습니다. 2년 전에 음악 수업 뭐 해요? 라는 책이 1권이었다면요. 이번에는 음악 수업 이거 해요! 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중심 교육과정, 그다음에 이것을 수업의 연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제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질문으로 좀 더 우리 선생님들의 사고와 또 학생들의 사고가 부쩍부쩍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